연인 관계든 결혼 생활이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수많은 커플이 헤어지고 이혼하는 시대에서 오래도록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원칙들을 몰라서 관계에서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성공하는 커플들은 공통적으로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지금부터 관계의 진짜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17가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연인을 만나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를 기적처럼 여기는 사람 말이죠. 마치 자신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 자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아요. 연인이 커피를 타다 줘도, 함께 영화를 봐도, 그냥 옆에 있어줘도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반대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절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노력과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연인에게 고마운 점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외모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이상한 취향이나 독특한 면이 있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야 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도 사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연인이 이상한 음식을 좋아해도,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어도, 독특한 버릇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침실에서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편안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죠. 진정한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런 점만 고쳐주면 완벽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아직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어릴 때부터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왜곡된 면들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충분한 정보 없이 결론을 내리거나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둠의 부분이 있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불완전함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사과하는 일을 가장 자주 해야 합니다. 이건 자존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요. 진정한 사과는 단순히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요. 자존심이라는 것을 적절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관계에서 살아남는 핵심 비결 중 하나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과는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어요. 사과할 때는 변명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본인의 성격에서 모든 자존심과 거만함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세요. 물론 건강한 자존감은 유지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우월감이나 거만함은 관계에 독이 됩니다. 과거에도 실수했고 현재도 완벽하지 않지만 미래에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때로는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연인으로부터도 계속 배우려고 하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죠.
오만함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누구도 오래 함께할 수 없어요. 정기적으로 서로를 실망시키는 방법들을 찾아서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가끔씩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상황들 말이죠. 이런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화가 나서 적절하게 표현되는 감정은 억눌려 있고 성숙하게 다뤄지지 않은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이런 순간들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방어적이 되지 말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표면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나거든요. 중요한 건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입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편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상대방을 이런 사람 또는 저런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니까요. 상처 주는 특성들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느끼기에는 당신이 이렇다 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점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같은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고정된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립니다.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또는 이런 행동을 보면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소통의 목적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화난 감정 밑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대부분의 분노는 상처받거나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는 방어 기제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에 두려운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난다보다는 불안하다 또는 상처받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때가 많아요. 연인이 화를 낼 때도 그 분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노력하세요. 대부분 사랑받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 거예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다보다는 네가 약속을 어겨서 실망스럽고 서운하다가 훨씬 도움이 되죠.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거든요. 완벽함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끔찍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큰 실망감을 허용하고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서로에게 극도로 화가 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의 파도 역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로맨틱한 장면들은 현실이 아니에요. 진짜 관계는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자라날 수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로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죄악시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런 감정들이 나를 휩쓸고 지나가도록 그냥 놔두고 기분이 괜찮아졌을 때 연인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세요.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감정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솔직한 소통이 가능한 관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매우 조심스럽고 배려심 있게 접근해야 하지만요. 서로에게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아이가 있다면 사랑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관계에게는 큰 도전이기도 해요. 대략 15년 정도 지난 후에야 다시 제대로 된 관계의 리듬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서로에게 더욱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아이가 있으면 둘만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이런 변화들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더욱 단단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서로에게 더 많은 지지와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연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배워가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궁핍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어요. 내 안의 어린아이 같은 면을 받아들이고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해요. 때로는 위로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으며 때로는 의존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이런 욕구들을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연인도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서로의 내면의 아이를 이해하고 돌봐줄 때 더욱 깊은 친밀감이 생겨납니다. 어른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진솔한 모습을 나누세요. 애착 이론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고 그런 개념들을 항상 마음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세요. 우리의 관계 패턴은 어릴 때 형성된 애착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안전 애착, 회피 애착, 불안 애착, 혼란 애착 등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면 자신과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피 애착 유형의 사람은 너무 가까워지면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안 애착 유형의 사람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패턴들을 이해하면 서로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착 패턴 때문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애착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거든요. 방어적인 자세를 완전히 그만두세요. 정말로 멈춰야 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예요.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때 즉시 변명하거나 반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너도 똑같잖아 같은 반응들은 모두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신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미안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같은 반응을 보여보세요. 방어막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자신의 위험을 자랑스럽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본인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죄송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마찬가지로 버려야 해요. 상대방이 나를 내 자신의 혼란에서 구해줄 수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그게 안 된다면 다른 곳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관계의 힘든 시기들이 실제로는 내 자신의 인생 위기가 투영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전문 상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관계에만 의존하면 결국 그 관계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연인 또는 배우자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예요. 사랑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친구, 가족, 취미, 일 등 다양한 곳에서 만족감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면 결국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쌓이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적절한 기대치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고 특별한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의존적이지도 너무 독립적이지도 않은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해요.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노력과 지혜가 함께 있어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자신의 선택에 따라 머물러 있는 것이고 절대로 절박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의존적이고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어요.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이고 떠나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마음가짐이 역설적으로 더 깊은 사랑을 가능하게 해요. 물론 이것이 쉽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용기 있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진정한 사랑은 강요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옵니다. 서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관계를 대할 때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 17가지 원칙들을 모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이고 실수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존재니까요.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이 17가지 원칙들을 모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실수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존재니까요.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에요. 관계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완벽한 관계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이런 원칙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더 행복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